논어 158번째 시간 양화편의 7장, 8장을 보겠습니다. 7장 필힐, 이 필을 읽으셔야 됩니다.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필이에요. 필힐 소원을 자욕왕 이러시니 자로왈 석자 유야 문저 부자하니 왈 친어 기신의 위 불선자는 공자 불입 군자 불임야라 하더시니 필힐 이 중모 반의언을 자지왕냐는 여지하있고 자왈 연하다 유시언이 아니라 불알 견호와 마이 불린하며 불알 백호와 날이 불신이라 오기 포가야제라 언능계의 불식이리오. 여기 이제 불왈 백호와 날이 불쳐서 날짜 우리 보통 이 날로 읽는데 이 전통적으로 이거를 발음이 좀 열로 있어요. 열 발음 잘 안 되죠. 열 옛날 사람들이 이걸 열로 읽었습니다. 지금은 날로 읽는데 열로 읽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필일이 선생님을 부르자 선생님께서 가고 싶어 하셨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로 끊었지만 소자로 끊어도 무방합니다. 앞에 거하고 동일한 패턴입니다. 선생님께서 가고 싶어 하셨다. 동일한 패턴이죠. 우리의 자로가 또 막습니다. 예전에 제가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자기 몸에 스스로가 직접 스스로가 자기 몸에 불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군자는 불입자 그의 당에 그의 무리에 들어가지 않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필일이 중모를 점령하고 중모를 근거 지르면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선생님께서 가시다니 어떻게 된 겁니까? 여지야 이렇게 된 거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다. 그렇다. 이런 말이 있었지. 견고하도다. 갈아도 얇아지지 않는구나 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이 있지 않느냐? 희도다. 검은색으로 물들여도 검게 되지 않는구나 라고 하지 않았느냐?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전통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냐면 견고하다고 하지 않더냐? 갈아도 닳지 않는 것을 희다고 하지 않더냐? 검게 물들여도 검어지지 않는 것을 이렇게 이제 하기도 해요. 하지만 뒤에가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장이 이상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어찌 기웅박 이겠느냐? 어찌 매달려서 사람들이 먹지 않는 것이겠느냐? 이 정도의 의미예요. 해석은 대충 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필일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필일은 그 진나라의 조간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조간자의 땅이었던 중모를 점령을 해서 난을 일으킨 인물이에요. 이 조간자가 이 땅을 되찾으려고 공격하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좌전에 이제 보이죠. 이 중모라는 데는 위나라 공자가 자주 갔던 위나라 북쪽 국경지대에 있는 땅인 거죠. 공자가 위나라에 머물렀을 때 벌어졌던 일로 보입니다. 양화나 공산부료 때보다 그 이후에 공자가 노나라를 떠나서 망명 갔을 때 이제 있었던 일이죠. 사람들이 공자를 뭐 양화나 공산부료나 이 필일이나 3번이나 지금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공자를 모두 이제 부르려고 했던 걸 보면 당시 공자가 상당히 알려졌다는 인물인 걸 알 수가 있죠. 역시 자로가 공자 행동을 맡고 있죠. 공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군자는 그 당에 입자라고 그 무리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자지왕냐 여지하오라는 걸로 이제 해석이 이제 엇갈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가시겠다니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이제 묻는
이게 이제 자로 그 주자의 해석이라고 본다면, 다른 의견은 여지하를 보고 이런 말씀을 하시고 가시겠다니 앞에 말씀을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라고 해서 좀 더 자세히 풀어서 직접적으로 공자에게 따지는 어투가 되도록 해석한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자로의 성격이 좀 더 확실히 드러나죠. 공자의 대답은 불알 두 번 반복을 하는데, 문장이 강조 때문에 도치가 된 거예요. 마이 불리니 견화, 이렇게 뒤로 가야 되는데 이 견화하고 백을 앞으로 돌린 거죠. 그리고 불알이 서시, 이게 문장 전체를 이렇게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내가 앞에서 하긴 했지만 이런 말은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말은 하지 않았더냐, 이렇게 하는 거죠. 아마 이게 공자의 진심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라도 얇아지지 않는 견고함, 검게 물들어도 검어지지 않는 순백, 아무리 혼란하더라도 자신을 해칠 수가 없다는 말이죠. 공자의 진심일 텐데, 요걸 삐딱하게 읽으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이게 참 좀 조심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마지막 이 포과를 자기를 포과에 비유한 말에는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이 보이는데,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포과란 말이 불식이란 말이 보이므로 이게 아마 박은 쓴 박일 거예요. 박나물도 해먹고 먹는 건데, 안 먹는 거 보면 이게 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선비, 이 사라는 사람들은 사방의 천지의 뜻을 이 사방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한 곳에 못 먹으니까 이 개짜 아니에요. 덩굴에 그냥 매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 거죠. 뭐 이게 전체적인 대의이긴 한데, 이 불식의 식을 용례를 쓰면 용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쓰다, 뭐 쓰이다. 그러니까 뭐 내가 어찌 매달려서 쓰이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직설적으로 푸는 사람도 있죠. 근데 여기 개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쓴박은 아무도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고 이 덩굴에 매달려서 시들기 때문에, 그 비유로서 개라는 구체적인 동사를 썼다면 이 식도 용이라는 말보다는 그냥 구체적인 서술로 봐서 사람들이 먹는다라는 풀이가 박이라는 비유를 동원하는 것에 더 어울리지 않나,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8장 보겠습니다. 자왈, 유야, 여문, 유건, 육패와 대왈, 비아로이다. 거하라, 오어여 하리라. 호인 불호학이면 기패야 우 하고, 호지 불호학이면 기패야 탕 하고, 호신 불호학이면 기패야 적 하고, 호직 불호학이면 기패야 교 하고, 호용 불호학이면 기패야 난 하고, 호강 불호학이면 기패야 광이니라. 자로가 계속 공자를 막았죠. 그러니까 자로를 이제 또 한 말씀 하셔야죠. 자로와 연결돼서 이제 편집상의 일관성이 보입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유야, 너는 육언육패를 들어보았느냐? 6가지 말과 6가지 패단을 들어보았느냐? 그래서 언이라고 얘기했지만 여기서 언이 이제 인, 지, 신, 직, 호용, 이게 사실 미죠. 미, 6가지 아름다운 것이죠. 6가지 좋은 말과 6가지 패단을 들어보았느냐? 대답하죠.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안거라, 거하라, 안거라는 얘기죠. 안거라, 내가 너한테 말해주겠다. 인을 좋아하되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패단이 어리석은 것이다. 지를 좋아하되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패단은 방탕해지는 것이다.
믿음을 좋아하되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패단은 해치는 것이다. 남을 해친다. 정직을 좋아하되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패단은 성급한 것이다. 용맹을 좋아하되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패단은 난을 일으킨다. 강직함을 좋아하되 배움을 좋아하지 않으면 그 패단은 미친 짓을 하게 된다. 이 정도의 의미죠. 육어는 인지, 신직, 호용이라고 미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패가 나오죠. 패. 육언육패 할 때 패. 패는 꽉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가려져서 장애가 되어서 패단이 생긴다는 말이죠. 인이 좋기는 하죠. 인이 좋은 겁니다. 의심의 여지 없어요. 근데 의로 제어되지 않고 이걸 모르면 사람이 어리석어질 수 있어요. 지식이나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훌륭하게 하지만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다 배우려고 그래요. 별걸 다 쓸데없는 것까지 다 배우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방탕하게 됩니다. 컨트롤을 못하는 거죠. 성실, 신자, 성실이나 신뢰가 좋은 거죠. 그렇긴 한데 약속을 중하게 여길 줄만 알았지 꼭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시비를 거리지 못하게 되면 서로를 해치게 됩니다. 정직만을 숭상하다가는 예를 갖추지 못해서 말이 조급해질 수 있습니다. 용맹, 이건 금방 용맹만 좋아하고 배우지 않으면 이게 분명히 난장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강직이라는 건 이 강직만 좋아하다가 이 배움을 좋아하지 않으면 이 남을 침범하게 함부로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호용과 호강과 그 다음에 호직 이 세 가지는 사실 이제 비슷한 범주에 묶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와 란과 광도 행동이 흐트러지고 함부로 한다는 의미에서 공통점을 가질 수가 있죠. 공자가 강조하는 건 호학이에요. 호학. 배워야 한다는 거죠. 인이나 앞에서 인, 신, 지, 신, 직, 용, 강 이것처럼 그 자체로 훌륭한 가치인 건 틀림없어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배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반드시 눈이 멉니다. 이 굉장히 기억해야 될 통찰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치든 일방적이고 위험할 수 있다는 걸 간파했다는 점에서 아주 소중한 장입니다. 다만 말이 너무 기계적이고 너무 똑 들어맞아서 이게 조금 언어 자체는 의심의 여지가 들 수가 있는데 통찰력은 귀중한 겁니다. 네, 이상 158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